그 어제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네. 지금 제2차 내란 특검법 네. 지난번에 재의결 때 2표가 부족했잖아요. 네. 198표였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제2차 내란 특검법이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. 지금. 그렇죠. 예,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서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제3자 특검 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꾸고 비토권도 없애고 막 그랬잖아요. 그랬다가 그 전쟁 유도 행위에 대한 수사 때문에 외환 그 집어넣었다고 지금 이 국힘에서 난리인데 맞습니다. 어쨌든 이 부분들을 갖다가 본래 내일 예정돼 있지만 본회의가 이 부분을 여하의 200표 이상으로 넘기느냐 아니면 이게 넘어왔을 때 재의결에서는 통과시키느냐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분기점이거든요. 이게 근데 그게 자기들은 지난번에 탄핵 소추할 때 100만 명의 국민과 민주당 플러스 한동훈 그 당시 당 대표의 어떤 이 탄핵 이 부분들이 합해서 탄핵 소추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 역할을 기대한다. 거꾸로 한동훈 대표한테는 이번 내란 특검법의 역할이 마지막 기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요. 한동훈 대표가 예. 국민의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지금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. 아니다. 아니에요.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나 정치할래요라고 하려면 두 가지가 준비돼야 되거든요.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나를 따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물론 자기들끼리 한 16명이 카톡방을 하면서 아, 우리 외로워, 우리 또 윤핵관들한테 또 당했어 이런 하소연을 하는 단톡방은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결사체로 강하게 묶여서 아직 16명 남아있어요. 남아있어요. 새로 만들었대요. 시작 2 해가지고 아. 카톡방을 만들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한동훈이 나서야 됩니다. 이런 목소리를 낼 분위기가 아니에요. 당이 지금. 그래서 설날 지나봐야 한동훈 대표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같고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만들었잖아요. 네. 민주당 안 중에 4개 항목은 자기네들이 정말 받을 수가 없대요. 그 4개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외환 유도죄 그건데 그것을 4개를 빼면은 민주당은 또 이거 내란 특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.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서로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시간이 좀 질질 끌려갈 것도 같아요. 근데 시간. 지금 어쨌든 다급한 거는 지금 민주당이거든요. 민주당이죠. 그 민주당에서는 심지어 내란 특검을 하겠다면은 이 전쟁유도 외환 부분도 빼고 그 다음에 내란 선전 선동 부분도 빼고 협상할 여지가 있다. 저도 계속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 전략적 유연성을 네. 박범계 대표가 지금 이 법사위의 간사로 지금 이제 권투수로 지금 딱 등장했잖아요. 예. 근데 이분이 제일 법소위에서 이번 특검 제2차 특검 법안도 넘겼던 사람인데 그렇죠. 그분이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. 이번에 그만큼 내란 특검법을 제대로 통과시키고 이걸 갖다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략적 유연성을 원내 지도부에게 일임해야 된다. 근데 그게 박범계 의원 생각인지 아니면 박찬대나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 협의 가능하다. 어찌 말하면 계엄의 바다에 민주당이 빠져 있거든요. 그렇죠. 이 사람들은 20% 극우 반동 세력까지 쭉 가면 돼. 쭉 가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새 여론조사 보고 자기들 살 길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여당이 국정에 책임져야 되듯이 지금 이 계엄 정국에서는 민주당이 거꾸로 책임을 져야 되는 정확한 그런 형세가 된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참 앞길이 없었어요. 이게 맞아요. 다행히 체포가 됐고 그런데 이 내란 특검 2차로 하는 내란 특검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이게서 계엄에 허둥지둥 될 수밖에 그렇죠.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이 박범계 지금 고원투수로 이렇게 법사위 간사로 들어간 이분이 이게 대해서 서로 간에 교감 없이 그런 말 했을 적은 없다.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. 한번 내일 한번 지켜보시죠, 뭐 그럼 뭐.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.
어쨌든 세부 조항 하나 두 개 네.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일단은 특검을 출발시키는 게 중요해요. 그렇죠. 김건희도 조사 받아야지. 어떻게 김건희가 지금 관저에서 혼자 앉아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요? 안 그래요? 이 많은 의혹들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수사도 안 받고 조사도 안 받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많은 걸 넣지 말고 처음에는 좀 한두 개라도 해가지고 김건희 특검도 출범시키는 게 맞다. 전 그렇게 주장합니다.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래도 한 말씀 하고 끝내죠.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이 될 거예요.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당하고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러면은 국민들은 다음번 대선 이제 이 머릿속에 이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 감인가? 그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.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대단히 여론 수치상 약한 포인트로 보여지는 게 탄핵을 찬성하고 체포 찬성 국민의 70%,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 중에 40% 내외,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거는 30% 내외예요.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. 그러면 탄핵 찬성으로 치자면 한 반밖에 안 돼. 네. 그 왜 민심을 못 끌어왔느냐. 그것이 그냥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이 가짜 뉴스를 카톡으로 퍼뜨려가지고 내가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야. 그러니까 카톡 검열해야 돼.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답이 없어요. 오늘 그래서 메시지가 전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 파출소로 갔다고. 그러니까요. 그런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되고 오늘처럼 절제된 그러한 말과 메시지와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돼요. 김대중 대통령 될 때요.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? 안정이냐 혼란이냐. 그게 마지막 한나라당의 일면 그 선거 광고였어요. 그랬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 돼도 세상이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김종필 총재 일로 오세요. 같이 보여줬잖아요. 그래서 김종필까지 손잡았으면은 세상 그렇게 확 뒤집어지는 건 아니네. 빨갱이는 아니네.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인재가 나가고 어쨌든 그래도 세상이 많이 안 바뀔 것 같으니까 김대중에게도 마음을 열었던 건데 지금은요. 법안 내놓은 거 봐보세요. 가관도 아니에요. 민주당이 내놓은 게. 자꾸 그 뭐 기본소득 얘기하시고 그 뭐 지역화폐 몇 조씩 투입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거는 국민들이 좀 반감이 많은 문제거든요. 그런 법률안도 나중에 대통령 되면 하시고 내가 대통령 돼도 그렇게 세상 바뀌지 않아요. 뒤집어지지 않아요. 그런 안정감을 주는 메시지와 행보를 해야 된다. 그렇게 좀 말씀드려요.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. 네, 그렇죠. 높은데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에서 저 정도 지지율밖에 안 나오고 제 주위에 중도층이 많이 있거든요. 뭐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제가 물어봐요. 그러면 유승민, 이재명 나가면 누구 찍을래? 그러면은요 이재명이라고 대답 거의 안 해요. 중도층에서는. 네.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익게 금방 말씀한 중요한 말씀을 했었는데 DJ 거기 뉴 DJ 플랜입니다. 97년도에. 지금까지 DJ와는 자기 비호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. 빨갱이부터 시작해서 과격하다 어쩌다 바꾸기 위해서 DJ 큐비 연대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JP도 빨아들이면서 빨갱이 논쟁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 그래서 올드보이 이미지도 극복하고 근데 이종찬, 김준권 이런 사람들은 막 국정원장 그리고 시키고 동진 비서실장 전략이라 시키고 막 해가지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. 보수청도 끌어안고 이런 걸 다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뉴 제명 플랜이 필요하다. 이재명 대표의 그것은 국민 통합으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앞길이 없는 이 부분에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하다고 봐요. 무슨 말씀? 개인의 어떤 대통령 당선을 떠나서 무슨 말이에요? 이게 그래서 아마 그 집권 플랜을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뭐 세금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좀 내놨잖아요. 중산층을 두텁게 가는 이런 부분을 내놨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좀 전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안정화 전략 이 부분들이 안정감 좀 줘야 돼요.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. 네,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한번 특집편으로 한번 하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